반갑습니다. OIC 비즈니스 오너 이수입니다. 앞에 방금 영상들 다 보셨죠? 영상 보면서 어떠셨어요? 우리 채은의 영상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재미와 그리고 감동과 25년의 채은하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의 1월에 첫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꿈의 하나가 저는 전설의 네트워커가 되는 게 저의 또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위대한 네트워커의 삼위일체. 우리 삼위일체란 뜻을 봤더니 세 가지의 것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통합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삼위일체가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게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저희 네트워크에서 조화는 리더십, 그리고 팔로워십, 그리고 메이트십의 삼위일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회사하고의 삼위일체도 회사, 제품, 시스템이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런 세 박자라고 하죠. 이 세 가지의 조화가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조화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주제로 강의를 정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다 하기에는 조금 시간상 부족해서 리더십과 팔로워십 이 두 가지로 준비를 해 보았고요. 실은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되면 크로스 형제리더십도 당연히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두 가지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처음에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삼위일체는 신뢰, 그리고 경청,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뢰. 신뢰를 잃은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 맥스웰의 리더십의 21가지 불변의 법칙 중에 기초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신뢰였습니다. 제가 리더십의 21가지 그 불변의 법칙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이 21가지를 다 채우면 정말 최고의 리더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이 책에서 3가지, 4가지, 5가지만 채우더라도 정말로 멋진 리더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21가지를 다 채우는 거는 하려고는 노력하겠지만 정말 보통 사람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형성한 2가지 요소는 성품과 역량이라고 합니다. 성품은 좋은 습관들의 복합체라고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저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채은을 만나서 우리 21일의 습관, 그게 이제 PSC에서 처음에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PSTC에서 또 한 번의 습관. 그래서 이게 365일의 습관을 만들면 그 습관으로 인해 나의 삶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 하나가 쌓여 좋은 성품을 형성하고,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꾸준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새 내 마음에 산처럼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들이 쌓여 성품이 바뀌고 비로소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뢰는 오늘 음성 파일도 오면서 들었었는데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합니다. 우리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도 하죠. 근데 사람과의 사람, 관계십의 사업, 그리고 모든 성공은 관계십의 사업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지 제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는 게 리더의 역할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품과 성격의 차이, 이게 이제 많이 오해를 하는데 성격은 외향적인 언변이나 이미지나 스킬처럼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부분이라면 성품은 사랑, 용기, 성실, 정직, 내면적인 것들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품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많은 노력이 역시 필요하겠죠.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성공의 원리와 리더십의 법칙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은 많습니다. 수많은 파트너와 함께하는 리더라면 배움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며 배움은 변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저는 채인을 만난 지 지금 이제 7년 차 돼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와 벌써 7년이나 됐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도 더 많은 변화를 하고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진 삶을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라면 배움에 좀 더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고 싶으신 분들 우리 채연 가족 여러분들 모두 조금만 더 내가 배움에 좀 더 힘을 쓰신다면 아마 훨씬 더 사업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 감정은행 계좌가 있다고 해요. 실내에도 우리 통장 잔고에도 우리 계좌가 있죠. 근데 실내에도 예입과 인출이 있다고 합니다. 예입이 잘 되게 하면 어때요? 실내에 부자가 되겠죠. 인출이 잘 되면요. 실내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예입과 인출. 첫 번째는 작은 일에 관심과 친절과 예의라고 합니다. 이게 예입이 되는 신뢰.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를 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많은 카운셀링을 이렇게 하는데 리더님들과 어떤 분은 제가 말하는 거를 이해하고 파트너에게 전달이 되니까 어때요? 저하고도 신뢰 관계가 되고 어떤 분은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말 자체만 전달이 되니까 이게 오해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님과 파트너와 대화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파트너를 이해시키고 스폰서님을 이해시키는 이런 관계면 신뢰, 감정은행 계좌에 예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을 잘 지킨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저는 약속을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약속을 입에서 뱉은 거는 거의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지킵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신중히 하고 약속을 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갈게요 하고 안 오고 할게요 하는데 안 하고 하죠. 그러면 할게요 했는데 안 되면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지키는 게 그 날짜를 다시 변경하거나 다시 뭐예요? 조절하거나 하는 시간들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아예 말을 안 하고 아예 그냥 아무런 얘기도 안 하면 그거는 신뢰 감정은행 계좌에서 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폰서님과도 신뢰 관계십을 쌓지만 파트너하고도 신뢰 관계를 쌓고 소비자하고도 신뢰 관계를 쌓고 그리고 회사하고 사업자 간에도 신뢰 관계를 쌓는 그런 관계십이 원활하게 되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자리에 없는 사람은 험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자리에 없으면 험담도 하지 않지만 앞에서 말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인출이 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대사항을 명확히 한다. 이 기대사항은 리더는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미나 모임을 할 때 참석 여부가 불분명한 회색 분자는 기대사항이 명확치 않고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어떤 1박 2일 캠프 그리고 랠리 그리고 줌 이런 많은 세미나 모임들이 있죠. 근데 리더가 나는 이래 해서 이것 때문에 못 가요.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색 분자,
참 애매하죠. 그러면 이 회색 분자는 실내 부분에서 인출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람이 되면 모두가 체인 안에서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번째, 사과하거나 용서한다. 뭔가 잘못했을 때 즉각적이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한 에입 행위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스폰서가 왜냐면 스폰서님이 신이 아니죠. 단지 체인을 먼저 만나서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스폰서님이 어떤 거를 실수할 때도 많죠. 실은 사람이니까. 근데 파트너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실수하는 부분은 인정할 줄 알고, 파트너도 실은 실수했으면 어때요? 제가 이 부분 실수했다 정정할 줄 알고, 이런 서로 저는 그게 마음과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랑 리더님이, 저희 황아랑 리더님이 이 말을 제가 한 번씩 하는데, 제가 그때 우리 황아랑 리더님한테 뭐라 했냐면, 미안해. 그때는 나도 몰랐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서 같이 한번 빵 터진 적이 있었는데, 아랑 리더님이 골드 때 성주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정말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랐었고 근데 배우고는 있었죠. 근데 제가 임성호 교육위원장님께 우리 황아랑 리더님을 소개하는데, 교육위원장님 셀프 리더예요.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대요. 우리 황아랑 리더님이 스폰서님이 나 골드 때 나를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내놓고 키운 자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다 혼자서 잘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정말 시스템도 더 견고하게 갖춰져 있고, 그리고 서로 또 할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 근데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저희는 누구에게 의존이나 의지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저희가 성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황아랑 리더님께 미안해. 나도 그때는 몰랐어. 이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같이 했던 파트너 사장님들은 치근함이 있죠. 왜냐면 제가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고 좀 더 체인에 대해서 깊이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조금 덜 고생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았을까란 그런 치근함이 있습니다. 근데 대신 그때 했기 때문에 그게 또 비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잘못을 했을 때 스폰서여가지고 알겠지가 아니라 그래도 서로 사과할 수 있는 그런 관계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 메시지 피드백을 준다. 어떤 피드백을 주는데 어떤 파트너는 기분을 나빠하죠. 그리고 알겠다 하고 뒤에서 다른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죠. 근데 실은 피드백은 먼저 경험했던 스폰서님들의 그리고 시스템 안에 귀한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 감정은행 계좌에 우리가 25년에는 인출이 아닌 예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더 노력하면서 갈 수 있는 체인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의 리더십, 경청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또 반성했습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해주고 싶은 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요. 내가 이게 미스였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년에는 좀 더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25년의 1월의 첫 강의를 이걸로 정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찾아내어 정립하는 것은 리더의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제일 작은 사람이 나. 그 다음에 팀.
그 다음에 그룹, 그 다음에 회사.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왜? 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함께 같이 달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큰 일까지 같이 할 수 있겠죠. 그의 팀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비전을 실현케 하는 방법은 소통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되는 그룹은 우리 LOS라고 하죠. 이 비즈니스는 팀워크니까. 이 LOS가 잘 됩니다. LOS가 잘 된다는 거는 사업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소득이 높아집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소통은 또 하나의 경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통에는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적 경청. 그래서 경청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이러고만 듣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공감적 경청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들어주는 게 그게 공감적 경청이겠죠. 우리 또 이 비즈니스는 공감이 잘 돼야 됩니다. 학교에서 말하기, 읽기, 쓰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듣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우리도 역시 말하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전달하는 일이니까. 근데 그 상대방의 말을 듣기가 안 된다면요. 서로의 대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경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나이 60을 이순이라고 했는데 그 이순의 뜻이 한평생 들어야 비로소 순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긴다는 뜻이라고 해요. 청이 불문, 들으려고 해도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이치라고 했다. 진실로 마음을 다해 잘 들으려는 태도가 함께할 때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공감적 경청이겠죠. 그래서 들으려고 내가 마음을 열면 잘 들리는 것 같고요. 듣고 싶지 않아 마음을 닫으면 그냥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25년에 체인의 해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체인의 해, 최고의 해가 되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리더의 리더십을 함께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꼭 네트워크에서의 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신뢰가 잘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렇게 살면 서로 삶 자체가 행복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네트워크에서 체인에서 또 가장 견고하게 갖춰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리더의 리더십 시스템. 문화는 전략을 아침 식사로 먹어치워 버린대요. 이 뜻을 알아먹으면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뜻을 알아먹는 사람이면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은 기업의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해요. 우리 체인의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요? 배우고 그리고 뭐예요? 함께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뭐예요? 또 배려하고 칭찬하고 헌신도 있죠. 그리고 또 함께하는 충만한 사랑이 있고 시스템은 저는 정신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체인의 문화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시면 정말 내가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전략도 기업의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 간의 구성원도 실은 가족의 문화가 있죠. 그리고 그룹에도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룹의 문화가 또 크게는 체인의 문화가 되고
체인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룹의 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직의 미션과 비전은 리더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LOS가 돼야 된다는 말은 리더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미션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팀을 만드는 것도 리더가 합니다. 조직이 된 팀이 미션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조직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어떤 확고한 틀이 있어야 됩니다. 그 틀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장님께서 늘 체인의 시스템을 계속 진행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본사에서 본사 춤의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그룹의 시스템이 있죠. 근데 이 시스템도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신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신세계는 나를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리더십 3가지. 조직의 문화는 어떤 시스템이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운영될 때 만들어진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7년 정도 체인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 많이 했다 할 때 가끔 자만이 나와요. 사람은 자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만이 나왔을 때 손혜희 회장님의 30년을 생각합니다. 아, 맞아. 나는 아직 30년을 안 했지. 그러면 얼마나 더 큰 것들이 있고 얼마나 더 내가 변화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는 1, 2년, 3년, 4년, 5년 해가지고 꾸준함이 아니라 그냥 평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평생 내가 조금씩 변화하는 일관성을 가지면서 배우시면 나이 60대, 70대, 80대, 그리고 지금 100세 인생이죠. 이 100세 인생까지 그냥 나이 드는 어른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멋진 어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신뢰는 일관성을 낳고 오랫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나 1년 했는데, 2년 했는데, 3년 했는데, 그때 손혜희 회장님의 30년의 역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거밖에 안 됐구나. 그러면 좀 더 배워야지. 아직 이거밖에 모르구나. 그러면 좀 더 배워야지. 이거를 생각하니까 저 역시 나 아직 10년도 안 했는데 20년도 안 했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체인 지금 가족 여러분들 중 강의 들으신 분들도 나의 기간, 체인을 알게 된 기간 생각하시면서 지금 뭔가 되지 않아도 아직 이거밖에 안 됐구나.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 더 많은 시간에 더 많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교한 성공 시스템이 작동되는 조직에는 일반인들이 성공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주부였죠. 체인을 만나기 전에 저는 주부였어요. 그냥 아이 키우고 집에서 서브하는 역할을 맡았던 주부였습니다. 근데 그 주부가 체인에서 최고의 직급에 갈 수 있었던 거는 이 성공 시스템이 작동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공 시스템은 늘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안 들어가느냐 차이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이 또한 내 몫이겠죠.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은 조용합니다. 자신과 조직의 비전을 믿고 사업을 시작하는 파트너들의 성장과 성공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리더가 책임감이 없이는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내가 주도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책임감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도적이고 인정을 받고 내가 뭐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 뒤에 내가 그만큼 대가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책임감 없이 인정을 받고 주도적으로 한다는 B 아닙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하나는 책임감도 있겠죠. 그래서 사랑도 있지만 이 책임감을 저는 조금 중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명감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그게 가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일관성 있게 운용해서 성공적인 그룹 내에 정착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하지만 그 시간의 투자가 가치입니다. 그래서 임성호 교육행자님께서 저희 아무것도 몰랐을 때 ABC도 몰랐었던 저희였잖아요. 네트워크를 안 해본 그룹이니까. 근데 하나하나 지금도 한결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관성 있게 나를 이기고 다름을 인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배우려고 노력했던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공을 원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내 안에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차가 떠나가는데 기차 안에만 내가 탑승을 해요. 탑승을 하고 화장실을 가던 1등석으로 가든 2등석으로 가던 기차는 목표 지점을 위해 갑니다. 근데 제가 기차를 안 타고 기차 밖에서 화장실을 가고 다른 데를 가면 어때요? 저는 그 목표점에 도달을 못 하겠죠. 그래서 기차까지 타는 게 내 몫입니다. 그게 시스템에 밀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룹이 아직 성장하지 않았을 때부터 시스템을 배우고 스스로 따르는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몰라도, 왜냐면 우리 다 처음은 모르잖아요. 저 역시 몰랐으니까. 몰라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몰라서 안 하는 사람과 몰라도 해보는 사람의 차이가 있죠.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은 몰라요. 평생. 근데 몰라도 해본 사람은요.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몰라도 모르시더라도 일단은 따르는 습관을 한번 키워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작동되는 곳은 조용할 수밖에 없겠죠.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자,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A. 중요한 일인데 급해요. B. 중요한 일인데 느긋합니다. 자, 여기에서 A와 B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은 어떤 걸까요? 제가 광주지사에서도 이 문제를 냈는데 B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답은 맞습니다. A입니다. A. 왜냐하면 중요한 일을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내가 급하면 이게 어때요? 힘들겠죠. 그래서 중요한 일은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중요한 일은 시간 속에서 계속 만들어 가면서 근데 중요한 일이에요. 그 중요한 일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끔 제가 왜 이 문구를 넣냐면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급한 일을 처리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은 시간 속에서 계속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지속하는 힘은 꿈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또 저의 꿈을 말씀드렸죠. 저의 꿈의 하나는, 저는 꿈이 많습니다. 저의 꿈의 하나는 전설의 네트워커가 되는 게 저의 또 하나의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를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거를 지금도 계속 배우는 이유가 전설의 네트워커는 아무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도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24년도의 실수를 25년도에 또 채우고 25년도의 실수를 26년도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따르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팀워크가 생기기 위해서는 생각이 같아져야 되고, 이 생각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말이 같아져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말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될까요? 시스템이 같으면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같은 분들의 대화는 재밌죠. 왜냐하면 생각이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체인의 목표를 같이 생각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어쩔까요? 재밌죠. 왜? 생각이 같으면서 같이 움직이고, 그러면은 문제가 아니라 방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니까. 그래서 이게 실은 그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같은 비전을 보니까, 우리가 원보이스, 원비전, 원팀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가장 팀워크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시스템을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같아지기 위해서 말이 같아지면 이게 사업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그 리더님들의 팀이 있죠. 근데 사업이 막 이렇게 재밌게 하는 그 팀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말을 하면서 달려요. 이제 달린다는 표현은 목표점을 향해서 달리겠죠. 그러면은 이게 에너지가 올라와요. 왜? 팀워크가 되니까, 재밌으니까. 그래서 우리 25년은 정말 생각이 같은 생각, 안 돼가 아니라 해보자, 이 생각으로. 그리고 회사에서나 그룹에서나 이렇게 작동되는 시스템에 아까 회색 분자는 신뢰를 잃는다고 했죠. 회색 분자가 아니라 나의 칼라를 가지고 가야지. 그러면은 누구누구와 함께 가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제일 좋은 사람은 실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의 리더의 리더십은 끝났습니다. 삼위일체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신뢰. 두 번째는 경청. 경청은 곧 소통이다. 세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리더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트너의 팔로워십이 있죠. 왜? 우리가 나 같은 파트너가 없어. 나 같은 파트너가 있으면 편할 건데 복제가 안 돼. 근데 실은 그 복제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 복제, 나 같은 파트너를 복제. 또 우리 황아랑 리더님께서 본인 같은 사람이 나오면 너무 좋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랬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복제는. 그래서 내가 아직 성장하지 않고 아직 안 됐을 때 복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복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래서 저를 변화시키려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의 팔로워십, 복제, 믿음, 자기세신이라고 합니다. 이끌거나 따르거나 아니면 길을 비켜서라. 덱스트 에거가 했던 말인데, 이끄는 사람이면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책임감을 못 질 때는 따라야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왜? 아직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이 아니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러면은 내가 이끌 수 없을 때는 따르면 돼요. 아니면 길 비켜서면 안 되겠죠, 우리. 그래서 아직 이끄는 사람이 안 됐을 때는 따르십시오, 스폰서님을. 그리고 팀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성공은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 체인 안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이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흔적들을 따라가는 게 가장 성공의 빠른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룹의 교육 시스템으로 장착한다. 밀착하십시오. 진짜 밀착하세요. 그리고 배움에는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가장 확실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뭐냐면 나의 직접적인 경험만 계속하면 어때요? 나의 실수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먼저 경험한 성공자 또는 선현들이 남겨놓은 책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움의 두 가지를 같이 나에게
계속 나에게 탑을 쌓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하나 쌓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 성공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스템은 단순해야 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쉬워야 합니다. 근데 시스템을 어려워하는데 실은 안 어려워요. 시스템은 자유를 줘요. 저는 이 사업 체인에서 비즈니스를 펼치면서 가장 좋았던 게 이거였어요. 만약에 제가 저 혼자 다 해라겠으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시스템을 진행해주는 스폰서님들이 계시고 임성호 교육위원장님 계시고 회사에서 또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러면 제가 몰랐을 때 그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모르니까 모르는 파트너와 같이 함께 그 안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 뭔가를 알 수가 있고 함께 알 수가 있고 하니까 저는 이 시스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시스템이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정말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트너들이 내가 다 일일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른이 돼서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안에서 함께 공감하고 나도 역시 같이 함께 배우고 하면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있다라는 게 정말로 큰 복이고 그리고 큰 울타리가 쳐져 있잖아요. 이 안에. 그러면 이 큰 울타리에서 나의 사업을 펼치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단순해야 돼요. 시스템은 실은 단순해요. 그냥 배우고 참여하고 해보고 그리고 변화하고 이러면 되니까 단순한 것이 힘이 있습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장님께서 초등학교 4학년이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박한 사람이 더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왜냐하면 순박한 사람은 크게 말을 꼬지도 않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해요. 그러니까 하니까 결과가 나오고 이게 실은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승승 마인드예요. 승승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을 따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따르지 않고 어떻게 나를 따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게 복제예요. 그래서 제가 복제가 가장 무섭지만 나를 잘 만들어 놓으면 또 이 복제가 가장 행복하겠죠. 네트워크 사업은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스폰서와 시스템을 복제하는 것을 두플리케이션이지 카피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카피는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우리 명품백도 카피가 있죠. 자, 뭐냐면 어떤 명품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명품으로 가는 길이 있겠죠. 근데 카피는 그 노력이 없이 비슷한 거를 그냥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피는 영혼이 없습니다. 복제는 나를 재창조하는 것이에요. 재창조된 내가 또 다른 복제 원판, 즉 오리지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원판이 계속 복제되어 그룹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은 너 자신이 되는 것이다. 단순한 복제가 아닌 진정한 복제, 즉 더 멋진 재창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리더만이 리더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제대로 된 복제도 중요하지만 복제를 위한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피가 아닌 복제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체인의 문화,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룹의 문화, 그리고 또 팀의 문화, 나의 문화가 있잖아요. 이게 카피가 아니라 그 문화를 알면 이 복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피가 아니라 진짜 내가 명품이 될 수 있는 복제, 오리지널. 왜? 또 다른 내가 원판이 되고 그 원판으로 또 다른 복제가 이루어지니까. 그거는 나의 혼. 그래서 아까 리더의 리더십에 같이 나와 있는 게 파트너의 팔로워십에도 함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파트너의 팔로워십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든 이미 받았다고 믿으래요. 그러면 그렇게 받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는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상상은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역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완전히 느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확언하러 가죠. 생각은 현실이 된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확언하고, 잠자기 전에 확언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어떻게 성장할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 확언하는 거죠. 근데 그게 돼서 확언하는 게 아니라 되기 전에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네트워크 비즈니스 또 역시 꿈이 필요하지만 꼭 이 안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면 그게 실은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의 꿈, 드림보드 다 적으면서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 꿈들을 적었었던 것들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역시 또 그 꿈들을 다시 이루고 있고 또 이루었고 또 다른 꿈을 꾸고 있고 그러면 어때요? 또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능력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가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왜? 나의 생각이 나의 현실을 만들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된대요. 첫 번째 창조는 정신적 창조죠. 아까 상상. 두 번째는 실제적 창조예요.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때요? 상상을 하겠죠? 어떤 건물, 어떤 모양의 이제 집을 예를 들면 집을 이렇게 꾸미더라도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첫 번째 뭘 하죠? 상상을 하죠. 그 다음에는요. 실질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창조가 잘 되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래요. 그래서 상상을 하고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창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창조가 잘 되는 사람이 두 번째 창조를 잘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걸 안 믿으면 우리 실제적 창조가 안 나오겠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실제적 창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님이 해라는 걸 해보세요. 믿고. 그러면 왜 하라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스폰서님이 해라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안 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죠. 평생 몰라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빨리 하고 빨리 알자. 빨리 경험하고 빨리 알아버리자. 이게 시간을 단축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업이니까. 그래서 두 가지의 창조 오늘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믿음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존 맥스웰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날개가 필요하대요. 아까 불변의 법칙에서 하나는 목표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자기 세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되면 자기 세신이 잘 돼요. 자,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목표를 우리가 중요하게 계속 강조하잖아요. 근데 왜 목표 설정만 하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목표, 꿈과 목표, 성공의 8단계에서 꿈과 목표 1단계에서 실은 이 목표 설정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자기 쇄신이거든요, 실은. 근데 사람들이 목표만 생각하니까, 일이라고 버거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목표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목표에 중심은 두지만 이 일의 재미는 내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표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과정이죠. 근데 목표가 없는 분들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서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목표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늘 매월 초, 그리고 초에 진행하면서 또 다른 목표 설정을 하고 또 다른 목표 설정을 하면서 가는 이유가 이게 나의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일의 재미는 내가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상상과 믿음과 목표 설정이 이것도 삼위일체가 되겠네요. 그걸 하면 자기 세진, 그러면 양쪽의 날개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계획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한대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면서 실패가 아니라 가는 과정에 수정하면 돼요. 저는 그래서 또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죠. 그 다음에 우리 수정해야 돼요. 이것도 삼위일체가 되겠네요. 근데 보통 목표 설정을 해서 행동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포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포기는 배추 셀 때 포기하라고 했고 우리가 삶이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모든 거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근데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를 제가 느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포기를 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수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목표를 하고 행동을 했어. 이분을 하고 싶었어. 근데 이분이 내 마음같이 안 돼요. 그러면 그 계획을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기가 아니라 계속 수정하면서 가는 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쇄신, 목표 설정, 실행, 그리고 피드백을 끊임없이 반복이 성공이에요.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반복을 함으로써 큰 성과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날개는 바로 끊임없는 자기 쇄신이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배워서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공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알매 도달하기만 하면 모두가 하나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알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실은 태어나서 몰랐죠. 근데 체인을 통해서 배워서 알게 됐고 그리고 체인을 통해서 일하면서 어떤 공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알게 되면 모두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게 나를 알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생각하면 실은 또 하나의 성장이 되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인들은 배움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노력을 안 한대요. 알려고. 왜냐면 나 50인데 60인데 나 40살인데 근데 실은 우리가 배우는 거는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배움이지만 삶의 배움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상관하지 말고 내가 상상하는 나의 꿈 그거를 생각하시면 이 배움이 아마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배움에 힘쓰지 않으면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어느 것을 통하든 알게 되기만 하면 모두 하나로 같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핵심이 승승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알면 알수록 쉬워진다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온 세상을 지배하는 건 승패 방식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방식은 어떤 사람이 1등을 하면 어떤 사람은 꼴등. 이 승패 방식이었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근데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승승이에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면 나도 성공하는 이 승승이지 우리가 승패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승패 같은 느낌이 드는 것뿐이에요. 왜? 우리가 그 전에 살아왔던 방식이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승리하는 거를 항상 마음에 두라고 하거든요. 지금 잠깐 내가 실패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거를 잘 인내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실패가 아닌 정말 나의 승승을 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승승을 생각하니까 또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자존심. 이 자존심으로 인해 내가 패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자존심을 버리면 진짜 승승을 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존심은 대단한 것인가? 아니면 알량한 것인가? 자존심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사람도 많고,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치 못하는 사람도 많고, 자존심 때문에 재기의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자존심이 중요한지, 나의 삶의 균형이 중요한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대신 잘 생각해 보면 자존감이 낮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지금 요즘 제가 채연을 만나서 제가 가장 행복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게 이 자존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외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운명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엘빈 토플러는 21세기 문맹은 글을 못 읽고 못 쓰는 사람이 아닌 재학습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 계속 TV나 어떤 그 자료들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전에 배웠던 것들을 빨리 버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변화를 빨리 해야 된다고 해요. 21세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재학습을 계속 끊임없이 하면 할 수 있는 공간이, 근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면 체연에는 이 재학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안내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 키워드를 꼽으라면 꿈과 열정입니다. 꿈과 열정. 이루는 에너지가 바로 열정. 꿈을 이루는 에너지가 바로 열정. 이 열정은 자기 세신. 이게 다 하나로 묶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생각하면 많은 것 같은데 하나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죠.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잘 이끄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왜 안 따라 이런 생각들을 하죠. 저 역시 그랬어요. 근데 리더십의 기본은 셀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나를 먼저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끌 수가 있겠느냐. 이 문구를 보면서 제가 또 많이 반성을 하면서 저를 먼저 잘 다스리고 이끌려고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되고 싶은 리더가 지키는 리더, 그 다음에는 사례를 만드는 리더였어요. 근데 제가 로얄 크라운 돼가지고 알았던 게 뭐냐면 평생 배우는 리더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수신이 되지 않고 어찌 남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의 꿈을 늘 또 말하고 있죠. 다이아몬드 100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처음 외칠 때는 못 믿었어요. 왜냐면 제가 다이아몬드 100명이나 내가 보낼 수 있을까? 못 믿었어요. 근데도 외쳤어요. 왜 외쳤을까요? 믿으려고. 근데 지금은 믿습니다.
내년까지 26년까지 다이아몬드 100분, 그리고 26년까지 로얄 크라운 10명. 왜? 부자 친구, 다이아몬드 직급은 아직 부자 친구는 안 돼요. 근데 좀 더 비즈니스를 알고 원활하게 펼칠 수 있는 이제 리더가 돼가는 분들이니까. 근데 부자 친구 10명 만드는 게 저의 꿈이에요. 이 부자 친구와 체인 안에서 함께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좀 더 베풀 수 있는, 혼자 하면 재미가 없죠. 저는 체인의 비즈니스의 가치가 함께 같이 부자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부자 친구와 또 다른 꿈을 꾸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또 하나의 저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26년까지 다이아몬드 100분과 지금 30분이 넘은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습니다. 그리고 로얄 크라운 10명을 보내는 게 저의 또 하나의 꿈입니다. 그래서 꿈을 늘 품고 늘 키우고, 그리고 작은 꿈을 무시하지 말고 그 작은 꿈부터 먼저 이뤄가면 큰 꿈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24년 체인의 석세스 랠리,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체인의 리더님들 많은 분들이 다른 누군가의 꿈을 위해 함께 25년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인을 믿고, 그리고 함께하는 리더님들을 믿고, 그리고 시스템을 믿고 하시면 25년도에 모든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아직 내 운명이 바뀐 거를 탓하지 말고, 이 운명이 바뀌기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방법부터 변화하는 25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25년 체인의 탑 10, 도전이죠, 도전. 25년 체인의 탑 10, 공동의 목표를 두고, 팀의 목표를 두고, 회사의 목표를 두고, 그러면 이거를 생각하면 또 뭐예요? 나의 쇄신이 되고, 그러면 또 나의 꿈이 나오고, 파트너의 꿈이 나오고, 우리는 다 연결되면서 함께 가고 있는 사업임에 이게 실은 또 다른 가치이자 사랑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사업답게 하고, 시스템은 정신세계를 변화시키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25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5년 체인의 탑 10을 위해 늘 좀 더 한결같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배우려고 하는 체인의 리더, 그리고 앰버서더 넘버 1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수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